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코로나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셔서 몸 단속, 마음 단속 잘 하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의 혼란스럽고 좌절되는 마음을 치유하기에 적합한 의미치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만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로 더욱 인간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의미치료 창시자 빅터 프랭클의 말입니다. 현재 프로이드와 아들러에 이은 정신요법 제3학파 로고테라피가 우리말로 의미치료인데요. 유럽에서는 현재 이 로고테라피로 정신질환의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호응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시영 박사님, 박상미 교수님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상미 교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곁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사명을 찾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교도소의 재소자들, 소년원의 아이들, 성매매 여성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시고 상담과 도움을 주시는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큰 시련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30cm 나무통에 보리 한 토를 심었습니다. 여름에 싹이 터서 자랐는데 실험실에서 자란 보리가 몇 알이 겨우 열렸을 뿐 빈약하고 형편없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통을 깨고 보리의 뿌리의 길이를 재봤더니 자그만치 11,200km가 되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를 왕복 800km를 14번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보리는 부잣집의 널찍한 정원에 피어있는 화려한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누가 그 보리를 보고 형편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리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뿌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가 인생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치료는 죽을 만큼 절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게 해줘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니체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내게 닥친 시련이 있다면 이 시련을 완수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은 오로지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 내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책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치료의 행동 강령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해라. 물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는 좌절될 수 있습니다. 의미치료에서는 이 좌절을 실존적 좌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존적 좌절을 겪으면 누제닉 노이로제 신경증으로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와서 힘들어집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좌절되면서 실존적 공허감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서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오늘의 쾌락에 빠져서 미래를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존적 공허는 신경 안정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실존 안에 숨겨져 있는 로고스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으면 육체의 면역력도 낮아지고 인체 내에 잠재해 있던 균에 저항하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질병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을 의미치료에서는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창조가치입니다. 일이나 육아, 교육, 예술활동, 사업, 봉사활동에 몰두함으로써 로고스를 각성시켜 생명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둘째로는 체험 가치입니다. 자연에 대한 체험, 예술에 대한 체험, 사랑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신비함에 기뻐하고 감미로운 연주로 심장과 영혼을 만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웃 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태도 가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갈팡질팡하는 아포리아 상태에 빠질지라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면서 창조가치, 체험가치, 태도가치를 천천히 실현해 나간다면 뿌옇게 가려져 있던 삶의 의미가 뚜렷하게 보여서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의미치료는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의지에 초점을 맞추며 과거의 고통을 묻지 않고 자기 성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의미와 직접 대면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도 영과 혼과 육을 잘 알아차리시고 잘 챙기시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시면 제게 더욱 힘이 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게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